자, 우리 선생님들 요 사진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잘 찍었어요? 뭐 그냥 그래요? 어떠세요? 이거 누가 찍어주신 거냐면 잘 찍었네요. 잘 찍었어요? 황금 분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밥에서. 황금 분할. 네. 3분의 1 법칙. 네. 그죠? 자, 눈의 위치는 요 화면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거의 중앙에 갇혔거든요. 요 정도 있어야 돼요. 눈의 위치가.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눈의 위치는. 네, 3분의 1 지점에. 그게 가장 보기 좋대요. 과학적으로. 눈의 위치가 이쯤 있어야 되고, 이거 좀 내려왔고요. 지금 구도는 좋아요. 근데 내 눈이 그렇게 작지는 않는데, 눈이 감긴 것 같아요. 눈이. 자, 여러분들 사진 촬영하실 때, 이제 동영상 마찬가지인데, 사진 촬영하실 때, 한 장만 딱 찍지 마시고, 브라켓 촬영을 하세요. 한번 눌렀을 때, 따다닥 찍힐게. 누르면 또록 찍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셔가지고 촬영하면 눈 감는 사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딱 한 장만 찍고 지나가 버렸는데 이거 눈 감으면 쓰지도 못하고 무수자니 그렇고. 네.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을 많이 두는데, 자, 요건 지금 사진이 다 세로로 찍혔잖아요. 이제 앞으로 세로로 촬영하지 마시고요. 가로로 찍으세요. 왜 가로로 찍냐면 여러분들 집에 테레비 이렇게 세워놓고 보진 않죠. 그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디자이너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모니터를 이렇게 세로로 봐요. 뭐 신문 편집을 한다든가 뭐 이러신 분들. 세로로 하는데 우리 TV는 16대 9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항상 가로로 찍으시고 세로 사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편집을 하면 돼요. 트리밍을 하면 돼요. 자, 사진은 내가 찍은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사진은 내가 찍은 거를 반드시예요. 반드시 트리밍을 해서 구도에 맞게 트리밍을 해서 색깔이랑 이런 걸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100장 찍은 데서 한 장만 주면 돼요. 자,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가 뭐냐면 마이크가 마스크 써서 잘 소리가 전달이 안 되죠.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가 뭐냐면 프로는 영상 하나를 100컷 이상 찍어요. 사진 하나 찍는데. 자, 나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프로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 내가 여기서 이제 막 움직여도 프로들은 따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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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100컷을 돌아다니면서 찍는다고. 거기서 제일 잘 나온 사진 하나를 주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사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많은 것 중에서 골랐는데. 근데 우리는 딱 하나만 찍어요. 이거 뭐 필름값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필름이 아까워서 지금만 한 장 찍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발로 찍으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찍어보고 여기도 찍어보고 위에서도 찍어보고 아이레벨로도 찍어보고 로우도 찍어보고 멀리서도 찍어보고 가까이서도 찍어보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보내주면 그게 좋은 사진이 되는데 딱 하나만 찍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잘 찍으시긴 했는데, 네, 세로 사진도 그렇고 눈의 위치는, 자, 이거 찍으신 분은 이 사람 머리 잘릴까봐 여기까지 다 찍은 것 같아. 자, 내가 나를 찍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강사같이 잘 찍어달라고 그랬잖아. 주문을 받았잖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스토리가 돼야 돼요. 그 주문해주는 스토리.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나를 잘 찍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이게 서른 즈음의 선생님이었죠. 이제 어렵게 지내가. 대체적으로 여기다가 스토리를 만드셨네. 이것도 눈의 위치는 여기요. 눈의 위치는 여기. 이쪽을 보는지 이쪽을 보는지 약간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을 많이 주시면 돼요.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그전에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잖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찍었다고. 그냥 느낌상 보기 좋다 그러면 그냥 찍었어요. 이제는 포트레이트를 찍을 때는 반드시 시선, 이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지 시선, 그 다음에 눈의 위치, 그 다음에 컬러, 그 다음에 사이즈, 이걸 잘 고려해서 촬영해 주시면 돼요. 사람 위치는 어디다 두는 게 좋아요? 중간에다 두어요? 아니면 우측이나 좌측?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영상 속에 사람은 정중앙에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100%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정중앙에다 왜 뒀냐면 본인이 어렸을 적에 촬영할 때 카메라들은 가운데 포커스가 맞았어요. 그래서 가운데 놓고 찍어야 포커스가 잘 맞으니까 거기다 놓고 찍어. 근데 사진사들은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는 움직여요. 구도를 잡느냐고. 근데 지금 카메라는 포커스 만지는 센서가 굉장히 많아요. 화면 속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정중앙에다가는 절대 놓지 마라. 지금 내가 눈의 위치를 여기다 두라고 그랬잖아요. 화면을 이렇게 봤을 때 3등분을 해서 여기에 있어야 돼요. 사람도 여기 3등분을 해서 여기에 있든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데는 건 여기를 쳐다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데는 건 여기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위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의 위치는 항상, 그러니까 화면을 2분의 1로 절대로 나누지 마라. 화면을 1대1로 만들지 마라. 2대1이 됐든 3대1이 됐든 4대1이 됐든 그건 괜찮아요. 1대1은 하지 마라. 네.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나누지 말라. 우리 이선희 선생님이 또 잘 찍어주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보통 날 좀 잘 찍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찍으려고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왜 다 찍으려고 그래요? 괜히 다리 자르면 이상할 것 같고 머리 자르면 이상할 것 같아. 근데 앞으로는요. 이런 사진은 단체 사진에서도 찍지 마세요. 단체 사진에서도 얼굴을 보려고 그러면은 표정을 보려고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는 나와야 표정을 볼 수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나오니까 내 눈도 안 보이잖아. 그죠? 더 표정을 많이 보려면 더 클로즈업을 해서 머리 잘라도 돼요. 이렇게 잘려도 돼요. 이 머리 잘렸다고 이 사람 머리 없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머리 잘라도 되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모든 영상 촬영할 때 크게 찍으세요. 크게. 자, 전체 다 찍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면 야 우리 사진 찍읍시다. 그러고 야 이리 모여 해놓고서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찍어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은 그때 어디 갔는지 기억이 나는데 이날 기분이 좋았는지 누가 뭐 기분이 언짢았는지 이쁜지 안 이쁜지 이런 걸 잘 분간이 안 되고 사진만 보고 봐가지고 사진 속에 표정을 알 수 있게 찍으려고 그러면 요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라고 그래요. 미디움. 무릎하고 엉덩이 요 사이 키는. 그리고 독사진을 찍는다. 독사진 찍는다 보면 이 정도로 하지 말고요. 그냥 바스 정도 찍어주세요. 바스 이 정도. 그러면은 얼굴 표정을 알 수가 있어요. 난 오늘 표정은 중요하지 않아. 뭐 그냥 어떤 분위기만 중요해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로. 조병희 선생님이 어느 분이세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안 가르쳐 드리고 이제 촬영하라고 해서 이제 다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찍은 거란 말이야. 이죠? 제가 멋있게 찍어달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눈의 위치는 항상 이 위치. 내가 계속 눈의 위치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마 오늘 듣고 귀에 이제 딱지기가 앉을 거예요. 아, 눈의 위치는 이 정도에 보게 되구나.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을 많이. 이건 거의 정면을 봤죠. 두 귀를 다 나오지 않게. 한쪽 귀만 나오게 촬영해 주시면 좋아요. 자, 즉 여기하고 이렇게 노출을 비교해 보면요. 여기는 어때? 환하죠. 여기는 어둡죠. 그럼 환하고 어두운 데가 극명한 데다가 사람을 놓고 찍으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럴 때 좀 앞으로 오세요. 아니 이쪽으로 좀만 해든가 내가 좀 움직여주든가 해서 이 화면보다 적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카메라는 자동이거든요, 노출이.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 너무 환하구나 해서 노출을 이렇게 줄여준단 말이야. ISO를 줄여준다든가 샷터 속도를 낮춰줘. 그래서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노출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빛이 들어오는 거를 줄여줘야 돼요. 이거를 이 화면이 여기보다 지금 많이 들어가 있잖아.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가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어둡게 나오지 않으려면 자, 여러분들 밖에서 촬영을 할 때, 야외에서 촬영할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보세요? 위에? 하늘, 빛. 네. 대체적으로 다 거기를 봐요. 왜냐면 내가 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찍어야 되나? 이렇게 찍어야 되나? 자, 앞으로는 여기를 보지 마시고요. 바닥을 보세요. 땅바닥. 땅바닥을 봐서 빛이, 그림자가 자기한테 올 때 촬영하세요. 그림자가 나한테 길게 올 때. 자, 2시에 만약에 촬영을 했어. 2시에. 그림자가 얼마큼 생길까요? 2시에. 짧죠? 뭐, 이만큼 생길 거야. 근데 지금 한 4, 5시에 나가서 찍는다면 그림자가 길어지죠? 그때 촬영하시라고. 그러면 아침 시간에는 그림자가 길을까요? 짧을까요? 그치, 아침 시간에 길죠. 해가 아직 중천에 안 떴으니까. 그럴 때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이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낮에는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이, 사실이. 근데 다 찍어요. 찍히는. 할 수 없이 찍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해가 꼭대기에 있을 때 찍으면서 좋은 사진을 기대하면은 그거는 도둑놈이야. 좋게 나오질 않아. 해가 뜬 지 얼마 안 됐을 때. 해가 막 지기 한두 시간 전. 이때가 그림자가 제일 길 때야. 그림자가 제일 긴 게 나한테 오게 찍어. 그러면 이게 순광이에요, 역광이에요? 자, 순광은 해가 이렇게 비치는 게 순광이에요. 역광은 내 뒤에서 비치는 거야. 이게 역광이에요. 역광으로 찍어야 돼요? 순광으로 찍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지금까지 다 순광으로만 찍었어요. 그래야 깨끗하게 나오니까. 근데 앞으로는 순광도 찍지만 역광을 많이 찍어보세요. 역광.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역광은 절대 찍지 말라 그랬어. 왜? 새까맣게 나온다고. 까맣게 나온다고. 빛이 들어가면. 그럼 내가 까맣게 안 나오게 찍으면 되잖아. 역광으로 찍는데 까맣게 안 나오게 찍으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조금만 움직여주면 돼. 이 빛이 이렇게 다 깨지 않고 이렇게만 비춰줘도 이 빛이 여기 안 단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조리개를 강제로 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둡네? 그러면서 열어줘. 그래서 노출을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 더 보냈거든요. 네? 네. 네, 이것도 네, 여기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제가 너무 그거 다 넣는 건 줄 알고.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잘 찍어달라고 그랬지 여기까지 다 찍어달라는 소리는 안 해도 그냥 나를 잘 찍어주세요 했는데 얘까지 다 잘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왜 역광으로 찍으면요? 네. 그 위치 이렇게 좀 바꿔도 네. 아무래도 해를 보고 쓰기 때문에 네. 인물이 이렇게 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던데. 그 촬영하시는 분들은 다 조명을 쓰고 하니까 네. 그렇게 찍으셔도 이제 네. 잘 나오는데 그 조명 없이 그냥 자연광으로 찍을 때는 네. 역광으로 찍어서 이렇게 잘 나가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건 맞는데 이제 예전의 카메라 있잖아요. 옛날 필름 카메라는 현상소를 가야 이게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인화를 해야 끝났잖아요. 지금 카메라는 화면에 다 보이잖아요. 화면에 선명하게 나오면 촬영하면 돼요. 근데 선명하게 안 나오고 까맣게 나온다든가 희미하게 나온다면 조금만 더 움직여보는 거야. 조금만 더. 좀 숙여본다든가 이렇게 위에서 앵글을 바꿔본다든가. 그래서 가장 잘 나올 때 촬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조 조명을 이렇게 비춰주면요 훨씬 더 잘 나오겠죠. 보조 조명을 비추지 않아도 왜냐면 이 빛은 이렇게 돌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다 전체적으로 다 환하기 때문에 왜 역광으로 찍으려 했냐면 배경하고 피사체를 이렇게 분리시켜요. 그래서 모델 사진이라든가 이런 상업 사진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잘 나온 사진들은 거의 99%가 다 역광 사진이에요.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조명을 하죠. 선생님 말 맞다나 조명을 해. 자, 우리가 찍는 사진은요 빛의 예술이라고 그래요. 빛으로 그린다고 그래요. 빛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찍는 게 아니라 빛으로 그린다. 그러면 역광으로 찍는데 얼굴이 까맣게 나오겠죠. 근데 내가 조금만 움직여주면은 이 빛이 카메라 쪽에만 안 닿으면은 얘는 조리개를 자 스마트폰에 조리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스마트폰은 고정 조리개예요. 고정. 우리가 이런 DSLR 같이 자 빛이 적게 들어오면 조리개를 열어줘야 닫아줘요. 열어주죠. 빛이 적게 들어오니까. 열어서 노출을 맞췄단 말이야. 근데 스마트폰은 고정돼 있어요. 뭐 1.5, 1.4 이런 거로 자기 핸드폰에 고정돼 있어요. 그럼 뭐로 맞춰요? ISO나 샤터 속도로 맞춰요. ISO나 샤터.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노출을 잘 맞추라고 뭐 조리개, 샤터 속도 이런 거 다 얘기해 줬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나가서 촬영할 때는 아마 자동으로 많이 찍을 거다. 자, DSLR로 연습해보면 뭐 이래도 자동이 내가 이렇게 맞추고 포커스 맞추고 노출 맞추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자동은. 근데 왜 수동으로 맞추는지 아세요? 프로들이 왜 수동으로 맞춰요? 내가 의도하는 사진을 찍으려고. 네, 그때만 내가 의도하는 사진을 찍으려고 어떤 뭐 작품 사진을 만든다든가 뭐 그때만 수동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하시면 돼요. 어두운 데서도 내가 노출 잘 못 맞추고 포커스 잘 못 맞출 때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들은 자동은 정확하게 맞춰줘요. 그 대신 그걸 원리를 알아야 돼. 역광이 시커멓게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아 감독이 역광으로 찍으랬다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까맣게 된 걸 역광으로 찍으면 바보지 그건. 우리는 보고 있잖아 화인다를. 그러니까 까맣지 않게 내가 포지션을 바꿔주고 사이즈를 바꿔주고 하면서 맞춰주시면 돼요. 안종함 선생님 어느 분이세요? 네. 로우 앵글로 굉장히 잘 찍으셨어요. 네. 다리를 네. 롱다리로 네. 잘 찍으셨고 근데 이제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데를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 여기 좀 자르셔도 되거든요. 우리 여기 자른 거를 트리밍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사진 이렇게 찍었어. 이거 보내주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편집해라 그랬잖아. 그럼 이걸 잘라서 뭐 이런 정도? 좀 더 잘라볼까? 자, 자르라 그랬더니 위에는 이만큼 넣고 자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봐도 이상해져. 여기 천장이 많이 나오니까. 그죠? 요런 정도? 자, 자를 때도 무릎 관절을 자르면 안 돼요. 무릎 관절하고 엉덩이 사이를 자르든가, 요 무릎하고 요 복숭아뼈 사이를 자르는 거예요. 자를 때,
관절을 자르면 안 돼요. 엉치도 엉치를 자르면 안 돼요. 무릎 관절을 자르면 안 돼요. 자르는 포지션이 있어요. 최영희 선생님 어느 분이세요? 잘 찍으셨어요. 자, 근데 이제 세로로 찍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가 세로로 찍으면서도 더 세로같이 나오는 거가 프로젝션이 이상해서 그래요. 네, 사진 찍는 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길이 뒤따르게 나왔잖아요. 프로젝션이 좀 문제가 있어갖고, 자, 다시 얘기하지만 요만큼을 트리밍 하세요. 여기랑 여기 사이 여기를, 아니면 여기랑 여기 사이 여기를 트리밍해서 이렇게. 이거 불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촬영할 때 이런 거를 볼 줄 알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많이 촬영해 보셔야 돼. 자, 해기만 하고 누구한테 피드백을 안 받으면 계속 이렇게 찍어. 누가 잘 찍었다 못 찍었다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선생님이 봐도 여기를 보여줄만 해요? 아니죠. 그러면 잘라서 보여주면 되겠죠. 트리밍을 해서 주는 게 맞아요. 란 선생님 어느 분이세요? 네. 자, 이분도 거의 뭐 중앙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자, 이쪽 귀가 안 나왔다는 건 이리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요?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좀 더 주면 돼. 이렇게 트리밍을 이렇게 밑에까지 나올 필요 없이 무릎에서 자르든가 무릎을 자르든가 이 정도로 트리밍을, 아니 이걸 트리밍을 한다 그러면 트리밍 해니까 눈을 감았어요. 이 사진 못 보내주겠죠. 그죠? 네. 표정을 알 수 있잖아. 아까 푸시하실 때는 눈을 감은지 안 감은지 잘 모르지만. 호자 선생님 어느 분이세요? 굉장히 액션 있게 이렇게 동적으로 찍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있고 이렇게 움직일 때 있잖아요. 움직일 때 이런 사진을 잘 찍으면 굉장히 동적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는 정적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이 있을 때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해낸 뭐 이런 거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 나올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트리밍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다 한 건가요? 안 하신 분? 이름이 어떻게 왜 없죠? 장영수입니다. 여기도 안 했구나. 김수봉 선생님도 안 했구나. 네. 이런 사진 필요한가요? 이거 어느 분이세요? 촬영하신 분이? 김수봉 선생님이 어느? 네. 자, 우리가 트리밍을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트리밍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이면 안 되니까. 잘라줘야 되니까 트리밍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 그림이 어깨까지, 이 사람 어깨까지 다 나왔다 그러면 입체감을 준 거예요. 화면에다가. 그러면 트리밍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는. 그냥 나만 달랑 찍지 않고 뭔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까지 같이 찍혔어. 그러면 화면에 입체감을 준 거예요. 화면에. 그래서 같이 찍히는 건 괜찮아요. 그럴 때는. 근데 요만큼 나오는 거는 잘못 찍힌 거예요. 이거는. 그죠?
여러분은 트리밍 하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이쪽인데 여기에 공간을 많이 둔 거는, 그러니까 촬영하실 때 화면에 내 귀퉁이를 잘 보셔야 돼요. 내 귀퉁이 오른쪽에 뭐가 들어있고 좌측에 뭐가 있고 불필요한 게 들어와 있지 않나. 자, 사진은요 미술하고 달라요. 사진은 자르는 예술이라고 그래요. 자르는 예술. 얼마큼 트리밍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진이 되고 그냥 그런 사진이 되고 그래요. 내가 촬영할 때 내 규칙을 잘 봐서 어느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다는 건 과감하게 빼야 돼요. 빼야 돼. 이거는 어느 분이 찍으신 거예요? 네. 여기도 여기 지금 어느 분이 있는데 요게 같이 걸렸으면은 입체감이 있는데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아, 이 친구 계속 카톡을 보내지. 가지도 않네. 이거 트리밍도 잘 안 되네요. 예. 이은경 선생님 어느 분이세요? 제일 잘 찍으신 것 같아요. 공모 중에서. 예, 유튜브를 하셔서 그런지. 예,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정보를 다 담았어요. 새로 찍긴 했지만 사진이 그나마 그 중에서는 제일 나아요. 사진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여기를 자르든가 여기를 잘라서 위에까지 다 보일 필요 없이 트리밍을 해주시고. 네, 장영수 선생님, 네. 여기 그 신발이 하나로 외면 나오고 여기 자르는 게 훨씬 좋을 뻔했죠. 네. 어중간하게 여기도 이런 거는 굉장히 눈에 거슬리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잘 잘라주는. 자,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부득이하게 천장과 기둥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천장과 기둥이 들어갈 때.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천장에 들어가면 천장을 정확하게 수평에 맞춰줘야 돼요. 기둥은 기둥이 이렇게 수직이 되게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찍다 보니까 기둥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거는 지진이 났을 때, 전쟁이 터졌을 때나 위험한 상황이라고 내가 표현하고 싶을 때는 구도를 이렇게 흐트러뜨려서 촬영을 해요. 그렇지 않고는 꼭 수평과 수직은 맞춰주셔야 돼요. 이종석 선생님 어느 분이세요? 네, 잘 찍으셨어요. 위에가 조금 공간이 좀 있긴 했지만, 네, 뭐 액션도 그렇고, 네, 트레이닝도 좋아요. 근데 좀 약간 좀 정중앙 같긴 하네요. 이렇게 좌우가 똑같이 그저 1대1이면 안 되고 2대1이 되게. 네. 소정은 어떤 분이세요? 네, 잘 찍으셨어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이런 거 좀 거슬리죠, 그죠? 근데 여기를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자, 내가 촬영할 때 여기 트리밍 할 수 있는 상황이 만약에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크게라도 찍으세요. 잘 널널하게.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와서 트리밍 하면 돼. 근데 어중간하게 이렇게 막
트리밍을 어중간하게 이렇게 촬영을 해오잖아요. 어중간하게 촬영해 오면은 더 이상 트리밍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내 카메라를 세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의 화질로. 세팅을 최고의 화질로 놔야 돼요. 최고의 화질.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최고 화질은 뭐예요? 울트라 HD죠. 4K. 자, 2K랑 4K라는 게 있어요. 자, 2K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해상도 1920, 1080p를 우리는 2K라고 그래요. 1920이지만 그냥 200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K. 4K는 3840, 울트라 HD.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카메라. 최신 폰들 사신 분들은 지금 다 4K일 거예요. 울트라 HD. 자, 그거로 촬영해가지고 트리밍을 하면은 잘라내도 HD가 되는 거야. 근데 HD로 촬영한 걸 트리밍해서 잘라내면 HD가 안 되는 거죠. 화질이 깨지는 거예요. 화질이 떨어져요. 자, 여러분들 사진 촬영할 때, 동영상 촬영할 때 마찬가지예요. 핑거 줌인 줌아웃 하시면 안 돼요. 자, 내가 촬영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몸이 움직이게 돼. 네. 몸이 움직이는 거. 발로 촬영하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차에 가서. 더 가차에. 줌아웃 한다 그러면 돼. 이렇게 떨어지면 돼. 이거로 이렇게 늘렸다. 자,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화질이 깨지는 거예요. 화질이. 근데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폰이 좀 최신 폰이다. 그런 거는 광각, 망원, 표준, 이게 뭐 나무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관계없어요. 그거는. 네, 가차에 가지 않더라도 그거는 광학식 줌이에요. 그래서 그거 누르면 되는데 손으로만 하지 말아라. 근데 몸이 못 갈 경우, 몸이 그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 물이 있어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 안에 물속에 있는 거 찍어요. 네, 참 어려운 건데 뭐 그럴 때 정말로 불가피하고 이거는 진짜 특종감이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해야지. 그죠? 자, 촬영은 그냥 하시고 그냥 있는 그 상태로 하시고 편집할 때 확대를 좀 쓰시면 돼요. 줌을 쓰시면 돼요. 편집할 때 현장에서 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편집할 때. 편집할 때 줌을 쓸 수가 있어요. 네네네. 키네마스터에서 편집할 때 줌을 쓰시면은. 예. 근데 그 줌이나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예. 네,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네. 트리밍 한번 2개 보냈거든요. 네. 사진 2개 찍은 거 트리밍해서 보냈거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갔네. 영상 제작이 이제 전문가들만이 영역이 아니다. 초등학생들도 하잖아요.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저 어디 가가지고 그 초등학생 상대로 그 감독하고의 멘토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멘토링을 하고 왔는데 한 학생이 초등학생이에요. 감독이 되면 연봉이 어떻게 되는데요? 초등학생. 야, 어떻게 연봉을 물어보냐. 초등학생이 돈을 밝히더라고. 거기다가 야, 너 돈을 너무 밝힌다 그럴 수는 없고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 총감독이 되면 좀 많이 받아요. 뭐 이러고 끝냈는데 연봉을 모르더라고요. 자, 보세요. 촬영하고 편집하는 도구를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방송국 카메라 얼마 정도 해요?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몇 천만 원. 한 1억 이상 가요. 카메라가. 렌즈 하나가 5천만 원 정도 해요. HD 렌즈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스마트폰은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러니까 좋으면 한 200만 원 내고 한 100만 원이면 몇만 원 사잖아요. 근데 방송 카메라는 편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와이파이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 방송 카메라는 촬영하는 데만 최적화되어 있는 거야. 오지에 갔든 어두운 환경에 갔든 고장나면은 촬영이 안 되잖아. 또 카메라를 예비 카메라 뭐 2개, 3대씩 가져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장나지 않게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튼튼하게. 그리고 대량 생산이 아니고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스마트폰보다 좋은 거는 화질은 좀 좋을 수 있어. 렌즈가 좋으니까. 렌즈가 좋으니까 좀 좋을 수 있는데, 그닥 뭐, 지금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하고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가서 찍은 거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스마트폰이 훨씬 좋아. 화질이. 옛날 비디오 카메라는 방송용 베타 카메라에도 지금 화질이 훨씬 좋아, 스마트폰이. 근데 스마트폰은 내 폰 자체에서 완스톱으로 모든 게 다 끝나. 촬영되지, 편집되지, 그 자리에서 바로 업로드되지. 자, 만약에 스마트폰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다 이런 거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할 줄 모르는 거야. 다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편집하고 뭐 촬영하면서 좀 답답하다 그러면 아, 내가 모르는 거구나. 물어봐서 배워야지. 알면 돼요. 근데 방송 카메라는 그냥 촬영만 돼요. 근데 그 어마무시한 걸 여러분들 해본 줄 모르는 얘기는 넣고 다니잖아. 뭐만 해요? 카톡밖에 안 해. 촬영 좀 하고 카톡. 그게 다야.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3년 전에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자격을 땄어요. 한 달만 배우면 따요. 한 달만 배우면 따는데 그걸 배워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은 옛날 그런 전화기가 아니에요. 컴퓨터라고 보면 돼.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 그래서 모바일 폰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다고 해서 영화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스마트폰 패럴 영화제에 나가서 이렇게 상을 탔는데 올해도 11월 달에 이제 시상했는데 아마 상 탈 거예요. 매년 탔으니까. 자, 스마트폰 가지고 만들어서 이화대학교 그 영화관이 있어요. 대학교 안에. 그래서 상영했는데 나도 내가 깜짝 놀랐어. 이 정도로 좋은가? TV로 볼 때는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니까 그냥 감동도 별로 없어. 큰 화면으로 좋은 사운드로 보니까 영화랑 똑같아. 제가 작년에 만든 거, 스마트폰으로 만든 거 하나가 올해 그 몬트리올 영화제 초청작으로 갔어요. 누가 만드느냐면 장애인들이 만든 거예요. 패럴. 장애인들을 제가 가르쳐가지고 그 친구들이 만든 건데 초청작으로 가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화제가 치러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스마트폰으로 영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안 하는 거는 내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야.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이제 10번 만나잖아요. 매주 한 편씩 영화를 만들어 보세요. 무슨 영화? 일기, 자기 개인 일기. 자, 우리가 일기를 쓸 때, 볼펜을 쓸 때랑 연필로 일기를 쓸 때 내용이 달라요? 똑같아요? 뭘 또 고민을 해요? 다른가 봐. 연필을 쓰면 좀 허접하고 볼펜을 쓰면 좀 그렇고 파카 만년필을 쓰면 좀 더 고급스러워지나요? 내용은 바뀌질 않아요. 내용은. 그럼 뭐야? 스마트폰도 내가 스마트폰으로 일기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영상은요, 글을 시각화시킨 거예요. 글을. 내가 글을 쓴 거. 나 오늘 50+ 서부 캠퍼스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 이거를 일기를 썼단 말이야. 그거를 내가 영상으로 시각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뭘 보여주면 되나? 서부 캠퍼스자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서부 캠퍼스 전경이나 뭐 이런 게 한번 보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이 계절적으로 뭐야? 여름하고 가을 그 사이잖아. 아직 단풍은 안 들었어. 아주 녹색도 아니야.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화면에 들어가게 하면은 계절을 나타내잖아. 가을이다 그러면 단풍을 걸어서 서부캠퍼스 전경이 들어가면 아 이건 가을이구나. 진달래 걸어서 찍으면 아 이건 봄이구나.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화면 속에 뭔가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자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 뭐예요? 뭐 주변에 웃는 사람들 뭐 얼굴을 찍어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뭔가를 하고 있는 거를 셀카를 찍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텍스트를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막 쓰지 않아도 영상으로 이야기가 다 될 수 있는 게 스마트폰 일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 내가 일기 쓰라 했다 해서 뭐 길게 쓸 필요 없어요. 30초 해도 되고 1분 해도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 안에서 아주 그거를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해보세요. 자, 스마트폰을 가장 잘 찍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자랑질을 잘하는 거예요. 자랑. 친구한테 자랑하든가 애인한테 자랑하든가 뭐 손주한테 자랑하든가 부모님한테 자랑하든가 자랑할 때가 있어야 네, 잘 찍어요.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저는 클라이머였거든요. 바위 암벽등반 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를 어디 꼬셔가지고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줬어. 산 사진을.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뭐냐면 자기 애인한테 잘 보려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 공을 들이는 거야. 암실에 들어가서 현상하고 인화하는데도 다른 거는 이렇게 노강 한 번 주고 대충 그냥 빛 대충 주소를 뽑을 것도 몇 번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좋은 걸 뽑아서 주니까 애인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자, 그렇게 암실에서 그렇게 작업을 해서 좋은 사진을 만들어 주니까 뭐요? 감동을 받아서 오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 찍은 거 그렇게 감동받게 찍어요? 제대로 찍지도 않으면서 트리밍도 안 하고 컬러 컬렉션도 안 해서 그냥 줘. 그러니까 상대방이 감동이 올 이유가 없지. 이게 딱 받았을 때 와 느낌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촬영하고 편집하는 도구는 이미 가지고 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촬영을 해서 제가 오늘 유튜버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은 지켜야지, 그죠? 자, 제가 여기서 5분 정도 약을 팔을 거예요. 5분 정도. 그때 여러분들은 촬영을 하세요. 제가 5분 정도 약을 팔을 때 여러분들은 촬영을 하세요. 요걸 가지고 세차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오늘 해야 집에 가요. 네? 알겠죠? 자, 지금 이제 45분이니까 5분 동안만 촬영하고 쉴 거예요. 10분. 네. 동영상으로 찍어요? 사진을 찍어요? 사진, 동영상 다 써도 돼요. 사진, 동영상 다 써도 되는데 자, 키네마스터는 동영상에 일단은 최적화된 콘텐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동영상 찍을 때 어때요? 동영상 촬영하다 사진 어떻게 찍어요? 동영상 끊는 거 아니에요? 동영상 촬영하면서 레코딩 버튼 바로 밑에 보면 사진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사진이 동시에 찍히는 거예요. 동영상을 끊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동영상을 촬영할 때 아, 이건 사진으로 찍어야겠다면 그 밑에 한번 터치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이렇게 끊어서 다시 사진도 왔다가 동영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진을 찍으세요. 동영상 찍으세요. 자, 발로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찍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뭐가 생겼어요? 다 봐도 알 텐데. 아닌가? 마이크예요, 마이크. 스마트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요, 무지향성 마이크예요. 그래서 내 소리가, 상대방 소리가, 주변 소리가 잘 안 들어가, 깨끗이. 주변 소리를 깨끗이 들어가게 하려면 이런 지향성 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향성 마이크를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촬영을 하면 훨씬 좋은 소리가 들어가요. 자, 이런 거 많이 봤죠? 이게 방송국 카메라들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보면 이렇게 마이크 앞에 무슨 털복숭아 같은 게 달려있는데 이걸 우리는 윈드 스크린이라고 그래요. 윈드 스크린. 자, 이 윈드 스크린은
밖에서 야외에서 촬영할 때 바람이 많이 불 때 이런 게 필요해요. 바람 많이 부는데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만 찍으면은 바람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어가가지고 그 오디오를 못 써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영상은 무슨 예술이라고 했어요? 종합예술? 빛의 예술이라고 했잖아. 빛으로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조명. 제 조명빨 좀 봤나요? 네. 어떠세요? 자, 이 그림하고 다시 한번. 자, 이 그림하고 색깔, 톤 이런 거 보세요. 이 그림하고 이렇게 했을 때가 좀 더 이렇게 스킨 톤이 얼굴이 좀 사르게 보일 거예요. 이 비쳤을 때, 조명을 했을 때. 자, 조명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에다 조명을 하고 나면은 이쪽에 그림자가 생겨요. 이쪽에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를 여기 그림자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 한쪽으로 조명이 한쪽으로 이렇게 잡아줬을 때가 얼굴에 스킨톤이 살아요. 그 다음에 뒤에서 백라이트라고 그랬죠. 아까 역광이라고 그랬죠. 백라이트라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조금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기면서 배경하고 분리가 돼요. 배경하고 분리. 자, 요렇게 조명을 잘 활용해야 된다. 자, 우리가 역광 촬영 아까 시커멓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역광 촬영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지금 역광이에요. 자, 이 빛이 카메라에 들어가면은 화면이 어둡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 이 빛이 안 들어가게 조절을 해보세요. 옆으로 간다든가 위로 올린다든가 밑으로 내린다든가 해서 빛이 카메라 렌즈에 닿지 않게 해서 스킨톤이 살 수 있게 해서 촬영을 해보세요. 오늘 첫날이라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는 거 정도 알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잘 될 거예요. 첫날 다 이해하고 가면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촬영하다 보면 이런 카메라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360도 카메라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VR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와서 안경 끼고 이렇게 보면 360도가 다 보이잖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카메라예요. 이게.